자,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배웠어요? 변수 배웠습니다. 변수, 그쵸? 변수 배웠고, 그 다음에 함수 배웠습니다. 함수 뭐 배웠어요? 자, 프린트, 그리고 인트, 플롯, 포맷.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왜 함수냐면, 자,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 소가로 쳐져 있는 거 있죠? 인트하고, 얘도 인트하고 소가로 쓰잖아요. 플롯하고 소가로 치고, 그 다음 포맷도 당연히, 포맷하고 소가로 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다 함수예요. 요거는 다. 프린트 소가로, 인트 소가로, 플롯 소가로 다 이렇게 소가로로 끝나는 거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는 다 함수입니다. 근데 이런 함수들은 우리가 만든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파이썬이 원래부터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부터. 그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내장 함수. 그죠? 이미 파이썬 자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 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할까요? 내장 함수.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죠? 정의 함수.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define, def.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인 거죠. 자, def 해가지고 제가 a, b 했을 때 return a 플러스 b. 당연히 이 함수는 데이터를 몇 개 받는 거예요? 4개 변수니까 투입구가 2개니까 데이터 2개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턴 값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데이터 배출구는 무조건 1개입니다. 2개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음료수 나오는 구멍이 보통 1개잖아요. 집어넣어서 꺼내는 게, 그쵸? 2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1개고 이게 리턴 값인 거죠. 그쵸?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d는 뭐 이런 식으로 씹을 했을 때, 자, 함수 안에 만들어진 변수를 뭐라고 한다? 지역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역 변수. 그러니까 얘는 지역 변수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반 지역 변수인 거죠. 일반 지역 변수.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함수 바깥에 만들어져 있는 요 변수를 뭐라고 한다? 4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4개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역 변수. 함수 바깥 지역에 만들어진 변수. 자, 그래서 함수 바깥쪽에 만들어진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 변수는 오직 어디서만 쓸 수 있다? 오직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def로 생성이고요. 그 다음에 요소가 뭐가 있죠? 함수 얘는 종류고요. 그리고 요소가 있는데, 자, 요소는 뭐가 있어요? 지역 변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4개 변수가 있죠. 얘는 데이터 투입구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리턴, 데이터 배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조건문 배웠죠. 조건문은 뭐가 있어요? if, elif, else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반복문 배웠습니다. 반복문에는 while문 일단 배웠고, for문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것도 있는데 요건 나중에. 자, 그리고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객체입니다. 객체. 자, 이 객체가 일단 여러분들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거만 기억하세요. 객체는 뭐다? 폴더입니다. 폴더. 객체는 폴더다. 자, 폴더가 뭐예요, 여러분들? 뭔가를 묶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왜 묶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 객체 설명할 때 제일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설명인데, 자, 일단 요런 식으로 항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항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자, 바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보라색이랄까요? 보라색 배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수확한 농작물, 즉 농작물이 여러 개가 있다 볼게요. 한 사과 박스가 한 9박스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친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과 상자 9개를 전 세계에 있는 9명의 친구들한테 각각 한 상자씩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자, 얘를
자, 이런 식으로 꽁꽁 싸매는 건 과연 좋은 걸까요? 좋지 않죠. 왜요? 하나는 뭐 싱가포르, 하나는 중국, 하나는 말레이시아, 하나는 뭐 스웨덴, 스위스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묶어놓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어디랴 뭐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배가 싱가포르로 가는 배예요. 그러면 상자가 몇 개예요? 총 9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묶어놓지 않았을 때 상자를 배에 실친다 했을 때 몇 번 실어야 돼요? 총 9번 실어야겠죠. 그리고 이 배가 싱가포르 항구에 내려요. 그러면 싱가포르 항구에서 배에 있는 사과 상자를 몇 번 내려야 돼요? 또 9번 내려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9번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트레일러가 오면 또 그 트레일러에 몇 번 실어야 돼요? 9번 실어야 되고, 그리고 트레일러가 또 중간 집화장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택배 해보시면 택배 같은 경우는 중간 집화 허브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트레일러가 각각의 이제 물류를 싣고 그 허브에 도착해서 또 내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한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그 택배가 또 그 조그마한 택배 차량에 9번 실리겠죠. 그리고 택배 차량에 와가지고 지금 그 고객한테 9번 또 나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묶어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묶는다 했을 때 이건 좋은 아이디어예요? 나쁜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죠. 한 명한테 간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묶어서 배송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상자가 9개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 상자가 9,000개라고 하면 묶어두지 않았을 땐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쵸? 여러분들 컨테이너가 왜 있는지 아시죠? 부둣가의 컨테이너가.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있는 이유가 바로 뭐다?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물건들을 한꺼번에 담으려고 그 컨테이너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저 또 하나의 예가 있다고 해봅시다.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 해봅시다. 엄청나게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태까지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 한 몇만 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오직 폴더 하나에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폴더 하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폴더 하나에 관리를 하면, 그러면 자, 폴더 하나에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불편해요? 사진을 뭐 사진 1, 사진 2, 사진 3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여름 1, 여름 2, 여름 3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폴더 하나에 담았기 때문에 일단 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알아보려면 날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월 1 언제 찍었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찍었고 그 사진이 어떤 설명인지를 구구절절 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왜 그래요? 구구절절 설명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찾을 때 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자, 예를 들어서 폴더가 하나예요. 그리고 사진은 몇만 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폴더명을 단순하게 지으면, 다시 파일명을 단순하게 지으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몇만 장의 사진을 폴더 하나로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나쁜 아이디어일까요? 자, 뭐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누가 몇 월 며칠에 찍은 사진 좀 줘봐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찾을 필요 없이 그냥 폴더 압축을 해서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던져줘서 야, 네가 알아서 찾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뭐냐면, 한마디로 함께 묶일 필요 있는 데이터는 같이 묶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일단 딜레마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딜레마가 뭐냐면, 자, 우리가 가진 딜레마가 뭐 에이지스는 뭐 10이라 할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20, 30이 있다 해봅시다. 자, 얘가 철수 나이, 얘가 영이 나이, 얘가 영수 나이라고 해볼게요. 철수, 영이, 영수 이렇게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 변수에 숫자 3개가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왜요? 변수에는 제가 값이 오직 몇 개?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개념이 뭐냐면 폴더라는 개념이에요. 자, 폴더. 자, 이 리스트라는 것은, 이게 지금 리스트인데, 리스트라는 것은 객체, 즉 폴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폴더는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면 폴더 안에 파일은 지금 몇 개인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총 세 개인 거죠. 그러면 요 에이지스 안에 폴더가 들어가면 결국 에이지스 안에 값이 몇 개 들어간 거예요? 총 3개. 근데 자, 여러분들 변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값이 무조건 몇 개?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변수는 여러분들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변수는 굉장히 작은데 그에 반해서 이 객체는 변수가 이렇게 해봅시다. 변수는 이렇게 작고 이 객체는 굉장히 커요. 자, 코끼리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요게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죠. 왜요? 요게 변수인데 요 객체가 그러니까 변수는 공간이 굉장히 조그만다. 이 객체라는 녀석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습니다. 절대 못 들어가. 그러면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여기에 뭘 넣어야 될까요? 자, 이 객체를 폴더라고 했을 때 이 안에다가는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리모컨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컨은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리모컨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객체라는 게 생성이 되게 되면 실제로 이 객체가 생성되는 그 순간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이 안에 생기면 실제로 생깁니다. 그러면 그 리모컨을 어디다 넣는다?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리모컨의 복사본을 여기다가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객체가 너무나도 크고 객체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데이터를 변수 안에 절대 못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 객체를 이 안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이 리모컨 자체를 여기다 넣어 넣게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파이썬 자체가. 그래서 이제 파이썬뿐만 아니라 객체 지향 언어를 가진 모든 언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요거를 인식한 상태에서 제가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객체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2개고. 자, 이렇게 하면요? 3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여기를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지금 객체를 여러분들 3개라고 말씀드려요. 3개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객체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2개 있는 거죠. 왜요? 얘랑 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에이지스 안에는 객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객체를 조종하는 리모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객체를 조종하는 리모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 복사되는 거는 여기 에이지스2에 복사되는 거는 객체예요? 리모컨이에요? 그쵸. 리모컨이 복사되는 거죠. 그쵸. 그렇다는 건 이 객체는 지금 외부에서 지금 몇 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얘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얘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다시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바라보는 객체가 얘예요? 아니면 본인 거예요? 그쵸? 본인 리모컨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 리모컨. 그쵸?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일단 이게 뭔지 모르셔도 돼요. 에이지스 어펜드라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에이지스라 할게요. 자, 이렇게 출력하면 과연 이 안에 요소는 여러분들 몇 개가 들어갈까요? 이 어펜드는 어쨌든 값을 리스트에다가 값을 추가해주는 리스트 함수거든요. 그러면 제가 10 추가하고 10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출력하면 이 에이지스 안에는 요소가 몇 개 들어갈까요? 2개 들어가요. 보이시나요? 왜 그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에이지스는 어쨌든 그 객체의 리모컨이 여기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리모컨이 들어가는 리모컨의 복사본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리모컨의 복사본이잖아요. 그러면 그 에이지스의 리모컨 복사본이 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에이지스2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요 녀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20을 하면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했어요. 에이지스, 그쵸? 그 다음에 에이지스 3를 출력하면 자 얘는 뭐가 될 거야? 이렇게 출력하면 그쵸? 10, 20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얘도 결국에는 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이지스, 에이지스2, 뭐 에이지스 3, 그러니까 얘랑 몇 명 바라보고 있다? 오직 한 명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 그렇죠? 그러니까 거실 TV가 여러분들 한 대면 그걸 조종하는 리모컨이 5개든 10개든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자, 다시 한번 정리. 요 리스트는 뭐냐면 객체의 일종입니다. 객체의 일종. 객체는 왜 필요하다고요? 폴더예요.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묻기 위해서 그냥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객체는 무조건 변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객체 변수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발생된 리모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리모컨의 복사본을 이 에이지스 변수 안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수 안에 들어온 리모컨 복사본을 가지고 그 객체 리스트를 조종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변수는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가. 자, 그래서 이 무슨 전략을 펼친다? 객체를 변수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객체를 외부에 두고서 대신에 변수에 뭐 넣는다?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직접 조정한 거예요? 원격 조정한 거예요? 아니죠. 이거 다 원격 조정한 거예요. 왜요? 리모컨을 넣어줬잖아요. 여러분들 리모컨은 TV 안에다가 TV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거면 직접 조정이 맞는 건데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건 다 원격 조정이잖아요. 그쵸? 보면 이제 모니터에 예를 들어 뭐 버튼 달려 있잖아요. 그쵸? 그 버튼 누르면 이런 건 다 직접 조종이지만 리모컨으로 여러분 작동은 다 원격 조종이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다 원격 조종이에요. 원격 조종.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뭐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뭐 해준 거예요? 리스트가 생성되자마자 값을 넣어준 거라 보시면 돼요. 이 안에다가. 자, 출력을 해볼게요. A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 2, 3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값을 추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처음 방법.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append가 뭐냐면 리스트 안에 값을 추가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append.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출력을 안 했죠. 프린트 A 하게 되면 1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자 2를 하게 되게 되면 자 이 2는 1 앞으로 들어갈까요? 1 뒤로 들어갈까요? 1 뒤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append를 쓰게 되면 값이 무조건 순서대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 리스트가 생성된 동시에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a.append라 해볼게요. 자, append 4라 했어요. 그러면 이 4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죠. 3 뒤로 맨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append라는 함수예요. append. 리스트 append 함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스트 요소의 값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자, 인덱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인덱스. 그러면 인덱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보통 숫자를 셀 때 몇 번부터 세요? 1번, 2번, 3번부터 세잖아요. 그쵸? 근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인덱스를 이게 인덱스인데 그 번호가 몇 번부터 시작한다?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1번, 2번, 3번이라 하지 않고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 1번째에 도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1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대괄호 열고 0이라고 하게 되면 이 1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자, 다시 보세요. 이런 식으로 1만 출력이 돼요. 내가 1이라고 하면요.
1이라고 하면 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2가 출력이 되고요. 2라고 하면요 3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얘가 2번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 0번째, 1번째, 2번째라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3번째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리스트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오류인데, 자,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라고 하는데, 레인지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길이. 즉, 이 리스트가 인덱스를 벗어났다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야, 이 A 세 번째 요소 없는데 이 길이 벗어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실 때 이 범위 안에서 놀아야지,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방금과 같은 그 오류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값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0번째 값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 0번째가 1이잖아요. 그쵸? 그럼 0번째 값을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A 그리고 0 이렇게 하게 되면 0번째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A 0번째를 5로 내가 수정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출력해볼게요. 프린트 A 보이시나요? 5, 2, 3이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내가 A 1번째 요소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1 이렇게 하면 돼요. 1 이런 식으로 5, 6, 3 나오죠. 그리고 2번째 요소를 바꾸고 싶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요게 출력됐을 때 수정 전에는 1, 2, 3이 나오는데 수정 후에는 5, 6, 7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요거 없잖아요. A 세 번째 없어요. 근데 A 세 번째를 여러분 8로 했어요. 자, 요거 볼까요? 오르나요? 리스트 어사이먼트 인덱스 아웃 레인지 없다. 야, 없는데 왜 수정하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값을 수정하는 방법이었고, 자, 이제 뭐예요?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삭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 a.remove라는 함수가 있어요. a.remove.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 remove는 참고로 여러분들 직관적입니다. 내가 3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뭐 한다? 3을 넣어주시면 뭐가 삭제된다? 3이 삭제됩니다. 얘는 인덱스가 아니에요. 얘 3이 삭제되고, 제가 1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1을 하게 되면 1이 이렇게 삭제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1을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제가 a.remove 1 했을 때 요 리스트 안에 1이 다 삭제될까요? 아니면 요 앞에 있는 녀석만 삭제가 될까요? 앞에 있는 녀석만 삭제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삭제하고 싶을 때 리스트 안에 a.remove라는 함수를 썼을 때 이 모든 1이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녀석만 삭제가 돼요. 만약에 뒤에 있는 녀석도 삭제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앞뒤 있는 1들이 삭제가 된다. 자, 그리고 인덱스로 접근해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remove라는 함수를 써서 삭제하는 방법이고요. 자, 보세요. delete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쓴다? 인덱스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딜이 뭐냐면 delete예요. delete. 삭제한다. 자, 내가 이거 뭐예요? 내가 A 0번째 요소를 삭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0번째가 삭제가 되고요. 이건 지울게요. 0번째가 삭제가 되고요. 자, 만약에 내가 1번째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1번째를 삭제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 1번째를 삭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1번째가 누구예요? 얘죠. 그쵸? 자,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1번째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A 1번째가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그쵸? A 1번째가 2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A 1번째를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 1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3이 나와요. 3. 보이죠? 왜냐면 자, A 1번째 2를 지금 우리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A 1이 누가 되는 거예요? 리스트는 앞으로 당겨져 오기 때문에 3이 A 1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로 삭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 여튼 만약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0번째를 삭제를 하면 당연히 A 1번째가 누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그렇죠? 0, 1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다? 인덱스를 이용한 삭제 방법이고요. 그래서 어펜드 배웠고요.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 배웠고, 값을 추가하는 방법 배웠고, 값을 수정하는 거, 값을 삭제하는 방법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